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음향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향 이야기라기보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큰 도움이 됐던 아버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됐고,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제가 올바른 길을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음향을 하는 친구들 또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 뭐 꼭 그거 아니더라도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인 그 비밀의 이야기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행복한 삶,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번 풀어가 볼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산적인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생산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거나 프로그레시브하게 뭔가 발전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런 삶을 살 때 아버님이 해주셨던 그 두 가지 말씀 때문에 사실은 저는 큰 어려움도 안 당하고 지혜롭게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이게 뻔한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은 진짜 저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공짜를 누군가가 너한테 베풀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너한테 그만큼의 대가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공짜를 기대하지 마라. 누군가가 공짜로 와서 너한테 선행을 베푸는 게 선행일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죠. 도박도 마찬가지죠. 공짜는 아니지만 어떻게 도박을 통해서 갑자기 큰 노력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디선가에 트릭이 들어가 있고 어디선가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라스베가스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1억 천금을 벌 수 있는 그런 황금을 낳는 그런 땅이라면 라스베가스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예. 복권을 통해서 1억 천금을 벌 수 있다면 복권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한 명한테 그 돈이 갈진 모르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고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구조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뭔지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돈들을 다 모아서 자기들이 그런 발전하거나 자기들이 운영하는 비용을 다 뽑고 남은 금액 일부를 한두 사람, 몇 사람한테만 몰아주는 걸로 끝나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그것을 적용하는 순간부터는 모든 게 사실 클리어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헛된 꿈을 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버님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식도 잘 안 해요. 도박은 아예 손도 안 대고 공짜로 뭔가를 준다, 누군가 호의를 베푸면서 이걸 하게 되면 뭐가 공짜예요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뭘 하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로 주면 그 사람은 뭘 벌어먹고 살아요? 음향에도 되게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컨설팅을 하지만 저는 컨설팅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제가 어디를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제가 제 지식을 갖고 무언가를 솔루션을 주게 되면 저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항상 받아갑니다. 저는 어디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인건비를 받는 이런 지식과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고객한테 그걸 통해서 고객은 저한테 페이를 하게 돼 있는, 저는 인건비로 이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공짜 컨설팅이 있던데요. 이런 회사들은 무엇인가요? 왜 프리비전스 김도훈 대표님은 이런 거 하면서 돈을 받나요? 이런 거 공짜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답답하긴 하죠. 예, 인터넷 찾다 보면 사실 되게 많아요. 공짜 컨설팅, 무료 컨설팅 이래서 막 얘기 많습니다. 그게 무료일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무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무료를 통해서 무언가를
여러분한테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또는 공짜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 이외에 뒤에서 다른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만큼의 이득을 취하려고 할 겁니다. 공짜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익이 나야지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야 되는 구조가 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밥벌이를 할 수 있고 뭐 봉급을 받아가야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에서 퍼주기만 하면서 자선 사업만 하면서 무료로만 뭔가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그 회사가 존속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한 번만 생각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왜 이게 공짜가 아닙니까? 그거 보면 저는 되게 답답해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데가 사실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종교단체는 열심히 그 성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와 관계없이 성직자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한 그 성직자로서의 그 패션을 갖고선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어쨌든 그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는 그 돈을 이용을 해서 그런 종교단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기업은 무언가의 노동의 대가 또는 어떤 프로덕트, 어떤 프로그레시브한 무슨 일을 한 거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이윤을 벌어서 자기들이 사용한 시간과 자기들이 쓴 재료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취해서 회사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못 채우면 적자가 났다고 하는 거고 그거를 초과해서 달성하면 흑자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회사는 몇 년 못 가서 회사가 망하는 거고요. 흑자가 나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공짜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헌금이 뭔가를 요청을 했을 때 성도님들이 헌금을 주고 헌금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조금 그걸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 약간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집사직분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집사직분으로 있는 제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사실 참 이런 분들이 어디 세상에 나와서 속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실 정말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공짜가 없다라는 것만 딱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속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손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공짜처럼 대한다면 그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던 말씀,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가장 흔들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그다음에 나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를 대할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에 대한 대가가 마음에 안 드시면 사실은 다른 회사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집, 어떤 서비스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음식점이 굉장히 비싸. 아니 똑같은 재료로 요리를 하는데 이 음식점은 왜 비싸? 라고 한다고 그 음식점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음식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점이 굉장히 비싸면서도 그 음식점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 음식점에서의 음식이 엄청나게 맛있거나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정도의 모든 환경이나 음식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같은 재료를 갖고 하는 요리라도 더 비싸게 받더라도 사람들이 가고 그 가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재료를 쓰는데 어떤 가게는 파리만 날리고 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재료는 똑같을진 모르지만 서비스라든지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간단한 시장 원리잖아요. 근데 모든 것에 대한 가치가 유형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가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서비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그런 기술력에 대한 것도 일종의 가치로 보실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인력이 기술이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짜를 원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공짜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서비스를 공짜를 원하니까 그런 서비스를 무료로 한다고 하고
장비에 마진을 이렇게 붙여서 거기에 장비에 마진을 태워서 여러분들한테 속여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 장비가 100원짜리인데 내가 무료로 서비스를 100원어치 했으니까 이 장비 당신한테 200원에 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아는 거죠. 이 장비가 이렇게 싼 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비싸게 샀어? 근데 그 비싸게 산 게 덤탱이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그 비싸게 판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무형의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기술에 대한 거라든지 다른 서비스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장비에 마진이 이렇게 올라가서 붙어 있는 것 뿐이죠. 저희 같은 장비를 팔지 않는 회사는 뭘 하느냐? 그냥 일한 만큼의 대가를 가격으로 책정해서 여러분들 고객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요청들, 무료로 뭔가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정말로 제 신념이나 사회 봉사를 위해서 하는 무료라면 뭐 기꺼이 해드리겠죠. 근데 그게 아닌 그냥 무료 서비스를 원해서 당신이 나한테는 무료 서비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절대로 무료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료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는 노력과 일도 공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엔지니어를 꿈꾸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키워야 됩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실력과 연주 실력과 음악성은 여러분들이 밸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밸류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에 그 작품이 남들한테 인정받을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공짜로 넘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살면서 아버님한테 참 기억 남는 하나의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공평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시간을 갖고 태어납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평등하다입니다. 아버님께서 항상 그랬어요. 저는 아버님 같이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하시고 학교를 갔다고 하는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그러지? 옛날 사람이어서 가능한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장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저는 아버님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뭐 제 아버님 때 사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사셨어요. 뭐 새마을 운동 때부터 이렇게 하셔서 산업화를 겪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이 지금의 7, 80대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고, 저희 아버님은 7시에 출근하셨어요. 7시에 출근을 하시고 집에는 11시, 12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아버님 얼굴을 거의 못 봤고요. 그리고 그때는 주 5일제가 아니죠.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셨고 일요일 날도 근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가끔 얼굴 보고 일요일날 얼굴 뵀더라도 또 출근하시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많아서 초등학교 때는 아버님 얼굴을 뭐 몇 번 못 봤던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때는 제가 막 독서실 다닌다 뭐 이럴 때니까 아버님하고 얼굴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도 맨날 자고 있고, 그렇죠? 7시에 출근하시는데 맨날 자고 있고. 저희 아버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시면서 저희 자고 있는 방문을 다 열고 TV를 크게 틀어놓으시고 일어나라 그래요. 근데 그때라도 얼굴을 보시려고 저희를 이렇게 깨웠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나는데 아버님의 삶을 보게 되면 시간을 최소한 아껴서 동일한 시간 속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셨고, 저한테도 항상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자냐. 자는 거는 나중에 가서 많이 잘 수 있다. 잠을 좀 줄여라. 더 아껴 써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은 즉슨 이거더라고요. 노력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시간을 쪼개 써서 더 많은 것을 달성하고 더 많은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그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그런 책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새벽 인간이 되어라. 새벽 인간이 왜 될까요? 밤은 거의 비슷하게 생활하는데 새벽에는 누가 먼저 일어나서 새벽 시간을 더 잘 쓰느냐가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런 거에 대한 척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저 어떻게 보면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도 보니까 지나와서 보니까 제가 허송세월로 보냈던 그 시간들이 참 아까운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시간을 마구잡이로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저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정신을 차리고 뒤늦게 이런 쪽에 일을 하면서 달려가다 보니 지금의 내 실력, 지금의 내 능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에서는 도저히 남들보다 앞서가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자고, 남들보다 조금 더 덜 자고, 남들보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음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이런 음향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 거를 계속 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짜가 없는 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투자를 누가 더 많이 했느냐가 승패를 그냥 가르는 그냥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인생을 출발했어요. 음향인으로서. 저도 음향인이고, 여러분들도 음악하는 사람, 음향하는 사람, 또는 그냥 제 구독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좌우를 놓고 한번 보세요. 인생을 같이 출발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빨리 달리지 않지만 뚜벅뚜벅 걸어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한참 방황하고 제가 할 걸 모를 때에는 이리도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막 했어요. 근데 저는 한 방향을 잡고 내가 음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고, 음향에 대해서는 내가 이 방향에서 성공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서는 음향의 기술에 관련돼서만 계속 한 방향으로 갔어요. 그게 계속 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위치에 온 거예요. 저는 남들보다 잘 살았다고도 얘기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제가 더 공부를 잘했다고도 얘기도 못하겠어요.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금의 현재의 제 모습을 봤을 때에는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한쪽으로만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제 분야 쪽에서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살짝 앞에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 앞으로 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전 인류한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하면 뭐 궁핍이 군사같이 몰려온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방향, 한 목표를 정했다면, 특히 저 채널을 구독하시는 음향하는 사람으로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방향 쪽으로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를 잡았다면 그냥 주구장창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가다 보면 조금씩 다른 길들은 열려요. 하지만 큰 맥락에서 내가 가야 되는 길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조금씩 약간의 옆가지를 타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방향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죽도록 이제부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방향을 향해서 죽도록 달려가야지 맞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얘가 자고 있어? 그럼 나는 깨서 그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조금 더 잘 들으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음향인으로서의 청력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 그냥 몸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청력은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소리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저도 누구한테 배웠냐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토니 앤드류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 토니 앤드류 씨는 지금도 나이가 7순이 넘으셨는데도 현업에서 뛰고 계시고, 이분은 지금도 저보다 잘 들으세요. 이분이 그때 제가 잠깐 표현했지만 0.5 밀리세크, 그러니까 2000분의 1초의 시차도 귀로 들으시는 분이에요. 진짜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측정기를 놓고 같이 하면서 그분이 어느 스피커가 어느 정도 더 빠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도전도 받고 그분한테 많은 거를 배우는데, 그분은 지금 나이가 7순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음향 쪽으로 달려가시고, 그분이 영국 분이신데 영국에 있는 그 작업실을 보게 되면 매일매일 신제품을 만들고 매일매일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소리가 나는 시스템을 만들까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보면서 저는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내가 저분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꼰대같이 들을 수도 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는데, 저는 이게 음향을 하는 친구분들, 그다음 음악하는 친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되게 뒤늦게 깨우친 사람인데,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그 같은 시간 안에서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만 잘할 것이냐, 여러 개를 잘할 것이냐. 불가능하죠. 여러 개를 잘하려면 잠을 거의 안 자면서 해야겠죠. 능력이 된다면 그렇겠지만 그냥 사회가 그것을 해주겠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잘 되겠지,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뭘 그렇게 노력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고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잘하고 싶은 것을 그 방향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시간을 아끼시고 노력하셔서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관심 갖고 남들보다 조금 더 훈련하고 노력해서 그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은 저희 아버님이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존경하는 사람 적으라고 하면 막 위인 적잖아요. 근데 저는 고3 때부터는 존경하는 사람 적으라고 그러면 아버님 적었던 것 같아요.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늙어서도 우리 아들한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봤을 때 존경하는 사람, 아버지 딱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함께 노력하면서 그런 삶, 그런 인생 한번 만들어 가 봅시다. 오늘은 소소한 이야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